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끝이 반 이상이라는 거야. 첫 번째는 정의하고, 두 번째는 반성하고, 반드시 축하받아야 돼. 근데 그거를 글로 써보는 작업을 안 해봤을 때는 몰랐다는 거지. 끝에 어떤 마무리를 짓는지에 따라서 이 과정 전체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지. 포트폴리오는 사진으로만 남겨두는 기분이고, 회고록은 거의 영화 한 편이에요. 이 안에서 배운 것들을 진짜 다음에도 우리가 잘 써먹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남긴 회고록입니다. 이제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에는 뭐 진짜 다양한 목표를 설정하긴 하는데 그중에 또 많은 친구들이 이직도 고민하고 또 올해는 꼭 취업됐으면 좋겠다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에게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은지. 연인이랑만 이별하는 줄 알잖아, 사람들은. 근데 사실은 나의 일이랑도 이별을 하는 거야. 거기에 좋아했던 사람들도 있고, 내가 다 쏟아봤었던 것도 있고, 물론 이직을 할 때는, 혹은 퇴사를 할 때나 일을 마무리할 때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잖아. 성장할 만큼 성장했을 때도 있을 거고, 새로운 판으로 가보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 각자만의 사정이 있는데, 일을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해야 하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일을 그만두고 그냥 갭이어만 갖는 거지. 근데 사실은 일을 그만두고 매듭을 짓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맞는데 때로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남기는 포트폴리오만큼 일이 끝나고 나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배운 사람인지 정리하는 이 회고록, 누군가는 퇴사록이라고 하던데 이걸 남기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고 싶었던 거야. 우리가 사랑하는 일과 잘 이별해야 돼. 연인도 새로운 사람으로 연인하려면 기존의 연애가 잘 마무리돼야 다음이 시작할 수 있잖아. 그것처럼 일을 잘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일을 마무리하고 매듭을 지으려면 꼭 세 가지를 해야 돼. 첫 번째는 정의하고, 두 번째는 반성하고, 반드시 축하받아야 돼. 7, 8년 전에 20대 전체를 바쳐서 했었던 나를 공부하는 학교 인큐라고 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때 마무리를 할 때 그래서 나를 공부한다는 게 뭐였지? 라고 하는 나의 정의, 그리고 팀원들이 거기서 어떤 것을 배웠는지 3번 이상 숙고해보는 작업, 그리고 그걸 다 같이 모두에게 셀러브리티 받는 그런 축하하는 자리를 못 만들고 다음 시즌으로 그냥 넘어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도 모여서 뭐 얘기할 때 근데 우리 그때 그 뭐였었지? 근데 자료가 없어. 그때 이거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하는데 뭐도 없지. 그래서 나는 정리하는 작업을 4년 지난 다음에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번 친구들한테는 회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한 달 정도 만들어줘서 맨 처음에 회고하라고 하면 되게 막막하거든. 여기서 또 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회고가 끝나고 나니까 진짜 이게 일을 배우는 거네요. 진짜 일을 배우는 건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끝이 반 이상이라는 거야. 끝에 어떤 마무리를 짓는지에 따라서 이 과정 전체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지. 이게 방법이 있는 거예요? 방법이 있지. 방법이 있어. 이거는 꼭 이 영상은 저장을 해뒀다가 나중에 내가 퇴사하는 날, 내가 너무 좋아했던 일과 이별하는 날 나도 이렇게 한번 우리 팀원들과 혹은 나 혼자서 적어봐야겠다 하는 저장용 영상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정의를 해야 돼. 뭘 정의해야 되냐면 한 사이클을 돌려보는 거야. 뭐 내가 정해진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이 사이클을 한 번 돌았을 때 그것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리디파인 하는 게 되게 중요해. 다시 정의하는 거야. 내가 원래 생각이 A였는데 이게 분명히 B로 바뀌었을 거란 말이야. 그것을 딱 정의하는 순간 쫙 다 펼쳐놓았던 게 매듭이 지어져. 예를 들어 내가 기획을 하는 사람이잖아. 그럼 기획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나? 봐야 돼. 민경이 같은 경우는 그런 표현 쓰던데 자기가 기존에 했었던 기획은 다 공간 기획이라 갖고 공간 기획은 네이밍을 하거나 공간을 구성하거나 이게 기획인 줄 알았는데 나와 함께 기획을 한 사이클 돌리고 나니까 기획은 큰 그림을 그리고 그걸 칼로 나눈 다음에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다. 나눠줄 때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이 좋아하게 만드는 거구나. 결국 기획이라고 하는 거는 기획자가 하는 이 생각을 좋아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구나 라고 정의가 바뀌었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글로 써보는 작업을 안 해봤을 때는 몰랐다는 거지. 처음에는 그래서 반드시 일에 대한 연대기를 적어봐야 돼. 내가 어떤 일을 거쳤었는지 연대기를 적어보고 그리고 나 혼자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 일은 거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잖아. 그럼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서로 인터뷰를 또 해봐야 돼. 그리고 나서 같이 회고록을 써보는 과정에서 아 나는 그래서 우리가 했었던 일의 제일 중요한 3가지는 이건데 이 3가지의 핵심은 이런 것 같아 라고 해서 정의하는 작업들을 이렇게 해보잖아. 그럼 그 과정이 엄청
엄청난 학습이 돼. 그게 이제 정의를 하는 과정이지. 두 번째, 그리고 나서 반드시 반성해야 돼. 근데 이 반성을 다른 말로 하면 숙고하는 거야. 한 번 생각해보고, 두 번 생각해보고, 세 번 생각해봐야 되는데 또다시 생각해보는 과정에서 뭘 점검해야 되냐면, 이게 완전 꿀팁인데, 분명히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참고서도 봤을 거고 누군가가 알려줬었던 어떤 이론이 있잖아. 이것을 반성하고 숙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걸 썼었지? 어떻게 적용됐었었지? 분석해보는 그 과정에서 성장을 해. 일에 대한 성장. 회고자가 돌아보는 거거든. 이걸 돌아보면서 내가 이 안에서 어떤 부분을 잘못했었고 그때 그 잘못을 통해서 뭘 배웠는지, 위기를 맞았을 때 그때 어떤 거를 배웠는지. 우리는 어떤 성과를 되게 자랑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정리만 해보고 정의만 해봐도 그 안에 성장을 하거든. 다음번에 나는 이건 이렇게 해봐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숙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가 진짜 중요한 작업인데, 다 같이 축하받아야 돼. 반드시. 이 축하를 받으라는 건 반드시 공유를 하라는 뜻이야. 내가 여기서 학습한 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앞에서 1번, 2번에 정리했었던 이 내용을 반드시 세상에 아낌없이 풀어서 바깥으로 공유하면서 축하받는 자리를 만들라는 거지. 그러면 그걸 계기로 너네들의 일이 또 새롭게 시작될 거야. 무엇을 했는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배웠는지 자랑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일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서 내가 했었던 일 안에서 어떻게 배우고 넥스트로 넘어가야 하지를 고민하게 되는 거지. 아낌없이 공유하려고 하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막 축하를 해준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굉장히 큰 자부심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냥 내가 일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세상이 나눠줄 게 생긴 거잖아. 그럼 되게 가치 있게 되는 거야. 내가 이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제일 큰 자리가 축하받는 자리. 일을 할 때 눈빛이 죽어버리고 동료들한테 배신당하고 더 이상 성과를 낼 수 없을 것 같아서 퇴사하고 넥스트로 일을 바꿔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되게 막막했던 친구들이 워낙 우리가 되게 재밌게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너무 우리랑 같이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같이 이 프로젝트에 조인해서 1년 6개월 일을 했어. 그리고 계약했던 기간까지 다 잘 완수하고 마지막에 내가 그냥 마무리하면 절대 안 되니까 같이 회고록을 너네 써보면 어때? 라고 제안해서, 우리 일이 끝났을 땐 반드시 이렇게 회고록? 뭐 퇴사록? 이런 것들을 정리해보는 문화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친구들의 동의를 받고 이제 공유를 하는 거지. 내가 이번에 회고 작업이 다 끝났을 때 친구들 한 명 한 명 샤워하는 샤워제를 선물해 줬었거든. 나는 밤마다 일이 끝나고 나서 샤워를 할 때 오늘 하루를 씻겨나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 그때 내가 쓰는 카르마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 각자가 쌓아놨었던 과거의 인연과 잘 정리하라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보고 가장 와닿았던 문장 한 문장을 댓글로 남겨주는 친구한테 이 카르마 제품을 내돈내산해서 10명한테 선물로 줄게. 지금까지 포트폴리오만 생각했다면 한 번쯤은 퇴사를 하고 일을 마무리할 때 회고록을 쓰자. 실제로 포트폴리오 말고 회고록 써보니까 어땠어요? 온전히 하나의 프로젝트를 경험했다고, 배웠다고, 실천했다고 할 수 있구나. 회고를 안 했던 건 아니에요. 회고록을 안 썼지. 회고 PPT는 만들었었는데 저 PPT 좋아하니까. 근데 회고 PPT에 어떤 게 담겼었냐면 과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때 이걸 했다. 팩트 중심으로 쓰고 그 다음에 느낀 점 한 페이지 정도였는데, 이 회고가 정의를 해야 된다는 걸 처음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하지 않으면 결국에 그 느낀 점으로 끝나고 일기를 쓰는 것처럼 끝나는데, 회고가 정의가 있어야 결국에 진짜 회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회고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보통 포트폴리오 쓴다고 하면은 내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 전의 경험을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회고록 쓰면서 느꼈던 거는 내가 좋아했던 일에 대한 한 번 더 의미 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되게 좋아했고 이 일을 하는 내가 더 좋아졌고, 그게 저한테 좀 의미가 있었던. 포트폴리오는 사진으로만 남겨두는 기분이고, 회고록은 거의 영화 한 편이에요. 동의? 한 프로젝트의 서사를 완전히 다시 겪어보는 느낌이라 좋았어요. 원래 포트폴리오를 쓸 때는 뽐내기식으로 전 썼던 것 같거든요. 나 이거 진짜 열심히 했다? 보태는 걸로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좀 빼는 걸 오히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회고록을 온전히 쓰는 것 자체를 앞으로 계속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안에서 배운 것들을 진짜 다음에도 우리가 잘 써먹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남긴 회고록입니다. 그 내용은 100페이지인데 우리가 생각한 이게 진짜 이 프로젝트 핵심이었구나 하는 거 3문장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프로젝트도 몇 문장으로 정리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것만 기억하면 사실은 다음 프로젝트에도 쓸 수 있지 않나. 이걸 계속 해야 나한테 의미가 쌓이고 정의가 쌓일 것 맞아, 같다는 맞아. 생각을 해서 계속 쓸 것 같아요.